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0일 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편엔 특집 선거 의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용 PPT와 댓글을 확인한 것은 6월 22일 날 오후 6시 30분 무렵이었습니다. 6월 23일 날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만은 6월 22일 날 오후 6시 30분의 댓글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의 감정이나 느낌, 의견,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가 그 댓글을 보면 스쳐 지나간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을 숙이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선택에 따른 책임은 각자가 지게 되겠지만 여론에 맞서서 크게 싸우는 일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조작론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만든 이른바 선거가 조작되었다,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만든 특집 프로그램이지만 엄청난 반대 댓글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 반대도 단순한 반대가 아니고 격렬한 항의와 분노를 담은 그런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거친 문장을 좀 다듬어서 제가 중요한 그런 댓글들 중심으로 간단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댓글 속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뿐만 아니고 사회로 부정선거의 본질 그리고 문제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로 부정선거를 바라보는가, 진실과 거짓 등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댓글을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5시간 전입니다. 글로리 글레이스 님입니다. 제발 꼭 정신 차리실 줄 믿습니다. 글로리 글레이스 님 입장에서는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5시간 전인 양현성 님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으며 그 의혹에 대한 해소를 하면 될 일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의혹을 제기했다고 책임져라고 요구하는데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하기도 전에 선동으로 몰고 가면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검증도 의혹 제기하는 쪽이 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펜앤마이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검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검사들이나 수사, 특히 행사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라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래 세금을 내는 거죠.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혹을 해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두영 님입니다. 6시간 전입니다. 토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로 재판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해야죠.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아마 방송 중에 토론을 누가 거부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토론에서 뭘 하겠습니까? 생각이 서로가 다른데 오로지 증거를 각자가 제시하는 걸로 족해야 되는 거죠. 조작론자들은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조작이 안 됐다는 사람 조작이 안 됐다는 사람 제시하는 것이고 저는 지난 2달 동안 400편이 넘는 그런 방송을 했으니까 그 방송의 대부분 내용은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증거를 계속적으로 낸 거죠. 만일에 조작이 안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증거에 대해서 반대된 또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죠.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서로가 의견이 팽팽하게 다른데. 네 번째는 아바휘현 님입니다. 이게 재밌게 놀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정규제 주필이
몇몇 애들의 장난질이다. 그 선거 조작론자들이 몇몇 아이들의 장난질에 좀 건강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다, 휘두르고 있다, 이런 아마 주장에 대해서 그 아바휘현님이 되게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선거 조작이 됐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신 눈에는 재밌게 놀고 있는 걸로 보이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다섯 번째는 로어 라이온님입니다. 하루 전입니다. 로어 라이온 1754님입니다. 와, 주필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댓글 창을 보니 정말이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힘내십시오. 보고 있자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전부가 댓글이 다 반대니까, 그 반대도 격렬한 반대니까, 엄청난 반대니까. 이 정도의 반대면 저는 방송을 내렸을 겁니다.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방송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이 나간 다음에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방송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좀 진정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맞서 가지고 그냥 그 거친 폭풍으로 헤쳐나가겠다 하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아주 미련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 전에 ASDQWE님이 남긴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미스테리한 것은 정작 의심받는 민주당 좌파들, 그리고 세상 최고 극성스러운 광신도들인 대깨문들이 이상하게 이 중대 사안에 꿀먹은 벙어리들입니다. 엉뚱한 이준석이나 정규재 등등 같은 사람이 오히려 길을 쓰고 적극 나서서 변호하고 의혹을 부정하는 것이 우습고 이상할 따름입니다. 언제부터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새삼스럽게 한번 보시죠. 이 극성스러운 광신도인 대깨문들이 이렇게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정황증거입니다. 지령이 내려갔겠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지령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해라. 더불어민주당도 조용해라. 청와대도 조용해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마라. 좌파 시민단체도 조용해라. 대깨문들도 조용해라. 이렇게 아마 다 명령이 내려가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황증거죠. 만일에 선거 조작이나 이런 사실이 없었다면 엄청난 역공이 아마 조작론을 펼치는 사람들한테 공격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다 의심스러운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스트레인저님입니다. 1일 전입니다. 전제가 틀리면 과정이 제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결과는 오류입니다. 억지 춘행가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아니 이제는 역겹습니다. 묻기는 뭘 묻고 답한단 말입니까? 이 프로그램에 선거 의혹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논리라면 통계학은 대학에서 폐강해야 옳습니다. 수학은 수능에서 제외해야 옳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번 21대 총선 결과는 통계학의 법칙 전체를 뒤엎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도 뒤엎었고 중심 극한 정리 같은 거 다 뒤엎어버린 거죠. 통계학을 엎어버린 겁니다. 21대 총선에 대한 의심이 표준 오차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통계학은 과학이거든요. 문과적 사고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오만이 더해지게 되면 숫자가 주는 진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숫자는 아주 냉정합니다. 숫자는 아주 냉철합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수학적 사고에 익숙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여덟 번째는 성대님입니다. 1일 전입니다. 여론조사도 통계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00명 안팎의 여론조사로
5천만 명 여론이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1,700만 명 당일 선거 숫자 샘플이고 1천만 명의 사전투표 성향을 분석이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가 없죠. 모집단이 약 2천 몇백만 명이 되고 사전투표가 1174만 명이 되고 또 뭐 한 천 몇백만 명이 되겠죠. 이것은 여론조사 사상 가장 큰 집단인 거죠. 대개 여론조사의 표본이라는 것이 500개, 1000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표본이 1174만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죠.